인물 소개와 배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입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바쁜 일상에 치여 살지만 제가 요리에 빠졌던 계기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지납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삶 자체가 저의 자부심이고 한편으론 저 자신에 대한 보전이자 작은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2살 때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 사진도 온전한 가족의 온기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그 어떤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작은 거인 같았고 저에게 있어서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 집은 낡았지만 동네만큼은 포근했습니다. 인천의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오가던 아침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일터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저녁 식사가 여전히 눈앞에 생생합니다. 남편이나 아이가 있는 지금의 저와는 달리 그때는 세상에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던 순수한 시절이었죠. 학창 시절에 남들처럼 사교육이나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손수 싸주시던 어머니의 사랑, 힘들어도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셨던 그 미소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며 점차 제 성격이 확립되었습니다. 내성적이지만 필요한 말은 꼭 하는 편이었고 친구들을 관찰하고 배려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성적도 부족하지 않았으나 제 진짜 관심은 어릴 적부터 주방과 음식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생일에 달걀말이를 처음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망치긴 했지만 어머니는 집안 가득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사랑과 감정, 위로를 담는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때 제 선택은 예상보다는 훨씬 빨랐습니다. 고등학교도 조리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역설적으로 처음엔 반대하셨죠. 여자는 힘든 일 하지 말고 안정적인 일 해라 라는 말씀이셨지만 결국 제 고집과 열정에 설득되셨고 고등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요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다양한 식당 주방에서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직접 재료 준비와 서빙, 그릇 닦기, 재료 손질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일찍 세상의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음식은 저에게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였어요. 조리라는 작업이 반복적이고 고된 과정이지만 뜨거운 주방 한켠에서 동료들과 땀을 흘리며 함께 순서를 맞추는 과정, 그리고 손님이 접시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의 반응은 다른 어떤 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순간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조리학과로 진학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가끔은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통을 기숙사로 보내주실 때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 내외의 요리 경연에도 참가하며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은 바로 지금 몸담고 있는 라온 뷔페였습니다. 입사 당시엔 단순 조리 업무를 하다가 실력과 책임감, 협동심을 인정받아 몇 년 만에 조리팀의 리더, 더 나아가 주방장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뷔페는 늘 바쁘고 정신없지만 직원들과 팀 플레이를 맞추며 운영하는 지금이 저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일상은 주로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출근 전에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빵과 커피 한 잔을 들고 지하철로 이동하죠. 주방에서는 기본 채소 손질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 그리고 위생 및 원가 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출근 후 잠깐의 여유를 제외하곤 하루 종일 발이 닳게 움직여야 하지만 손님들이 저희 집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정하고 침착한 성격이지만 일할 때는 내사 꼼꼼하고 엄격하다고 주변에서 평가받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나 팀원이나 후배들이 고민이 있으면 기꺼이 들어주는 편이죠. 평일 저녁에는 보통 요리 관련 서적을 읽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자기 개발과 함께 요리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자 주방장으로서 겪는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늦은 저녁이면 어릴 적 어머니와 나눴던 소박한 식탁이 그리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썼던 시간, 그리고 하나뿐인 가족인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저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 모두가 제 성장 과정에서 쌓아온 배경의 연장선입니다. 저를 키운 환경은 때론 부족했고 때론 외로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지금은 자부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불공평과 차별, 특히 여성 요리사로서 겪는 유리천장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슬플 때마다 항상 음식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다. 나는 엄마의 딸이다. 나는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주방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동료들,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어쩌면 저 개인의 성공보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작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들이 제 인생의 진짜 보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치열한 도시와 바쁜 주방에서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특별한 제 일상, 그리고 그 원동력의 절반 이상은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와 자부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직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닌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나온 뷔페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늘 주방 한켠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료들과 분주하게 협력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 매니저로 새로 부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죠. 준호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긴장된 주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에서 강한 책임감과 인간적 따스함이 느껴졌죠. 주방에 일을 전달할 때마다 불필요한 언성을 높이기보다 늘 요리사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동료라면 일할 맛이 나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바빠서 인사나 몇 마디 업무상의 대화 정도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직원 식사 때 가끔 마주치는 소소한 농담, 메뉴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겨울날, 주문이 폭주해서 고된 하루를 보낸 후 홀에서 조용히 귤을 까서 전해주던 그의 손길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싹 텄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요리에 대한 철학을 솔직하게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직원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에 점차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는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응원을 통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일이 끝난 후 우연히 함께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길에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 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간까지 나누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 없이 단둘이 자라온 과정과 요리사가 되기까지 겪은 일들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왔는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조용히 온기가 번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가까운 한강공원 산책,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요리를 소재로 한 서점 데이트,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미술관을 찾기도 했죠. 연애의 평온한 순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했고, 저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서툴러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뉴 개발을 놓고 의견이 달랐던 어느 주말밤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요리와 현대 퓨전의 접목을 시도하고 싶었고, 준호는 대중적이고 익숙한 맛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죠. 우리 둘 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토론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네가 가진 색깔을 존중한다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갈등 속에서조차 존중과 신뢰가 연애를 더욱 깊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교제 1년쯤 되었을 무렵 그는 한밤중 뒷마당 정원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작은 꽃다발과 함께 넌 내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료였고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어. 나는 긴 고백을 했죠. 평소 과묵한 그였기에 더 진지하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흔쾌히 응답했고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족처럼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양가 사정, 직업에 대한 달국 인식 등의 난관이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큰 갈등 없이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작은 반지와 소박한 웨딩드레스, 친지들과 지인만 초대한 담백한 결혼식장을 꾸미며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겠노라는 약속을 나눴죠. 결혼 후 일터에서 쌓아온 동료애는 이제 인생을 함께 헤쳐가는 부부애로 바뀌었습니다. 요리사의 눈, 홀 매니저의 시선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가끔은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늘 대화와 손길로 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장에서 만난 커플은 힘들다고 걱정도 많았지만 우리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두 곳에서 함께 성장하며 특별한 신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뷔페 레스토랑이라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시자 사랑을 만났고 함께한 1년을 통해 결혼이라는 또 다른 삶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작은 배려에서 삭트고 신뢰와 이해, 그리고 같은 꿈을 쫓는 열정에서 자랍니다. 결혼 후의 달콤함과 시련,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은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는 든든함을 선물 받은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과 고생. 저의 친정 어머니 정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2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를 홀로 키워내야 하는 엄청난 현실과 마주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희미하지만 어머니의 얼굴과 손은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시절 인천은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은 동네였고 집세가 저렴한 주택가에 저희 모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삶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사회생활을 나선 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시절 기준으로도 연고 없이 산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을 만큼 벅찬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정리하며
새벽에는 청소일을 다녀오고 낮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민 심부름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동네 김밥 가게나 분식집에 나가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어린 저를 옆에 앉혀두고 밤늦게까지 김밥재료를 다듬던 어머니의 모습, 집안 가득 배인 김과 단무지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동네 어른들, 정례 관 혹은 주변 이웃들이 어린 여자 혼자서 얼마나 버티겠어 하는 시선을 보내던 적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향한 편견이나 수군거림에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나 빚도 없이 매 끼니 저를 먹이고 학용품과 교복을 마련하는 일이 어머니에겐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머니의 노고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의 세계에선 오히려 그 모습이 제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거나 학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움도 속상함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 착한 마음만 잃지 마라.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특히 한겨울 어머니는 청소일로 바깥일을 하다 손이 갈라지고 검게 튼 적이 많으셨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밤이면 어김없이 저를 위해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명절이 오면 그 작은 월세집에 한상 가득 음식을 차리고 저를 웃게 하려 애쓰셨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팠던 어느 겨울밤, 인근 마트 야간 청소일을 마친 후 몸살에 겨운 채 저를 등에 업고 응급실까지 달려가셨던 어머니의 숨결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당시 어머니 스스로는 본인의 삶을 초라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다고 자부합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어머니께 자식한테 너무 희생하지 말라, 너무 고생해서 네 인생이 없지 않냐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삶의 이유가 바로 네가 잘 크는 걸 보는 것 이라며 항상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늘 검정색 에코백에 직접 싸온 도시락, 저를 닦아주던 손수건,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저를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팔. 어머니는 쉬는 날에도 재봉틀로 이웃에 옷 수선을 해주며 용돈을 벌었고 저에게는 남들 앞에서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농담으로 저를 웃겨주고 네가 조금 더 크면 너와 꼭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소박한 소망을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자라 학교를 다니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자 어머니는 묵묵히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본인의 꿈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나는 네 꿈이 내 꿈이다. 라고 답하시던 분이셨죠. 삶이 궁핍하다고 해도 저의 생애만 원동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싱글맘 가정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가 딸의 자존감까지 흔들지 않도록 앞에서는 더욱 당당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꿋꿋한 어머니였지만 가끔씩 밤에 몰래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몰래 그것을 지켜보며 내가 언젠가 꼭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남은 시간은 값싸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아다니십니다. 본인의 삶이 고달파도 저에게는 항상 밝고 듬직한 뒷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았던 단단한 어머니의 인간다움,
그게 저에게는 그 어떤 교훈보다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어머니의 고생과 사랑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엄마 이제는 쉬어도 돼요 라고 말해도 어머니는 나 아직 너를 위해 해줄 일도 많고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기쁘다고 웃으셨지요. 그런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단순히 고된 노동이나 희생이 아니라 이 시대 여성으로서의 강인함과 따뜻함, 인내와 사랑이 오롯이 담긴 여정입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품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감내한 어머니의 희생. 저에게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의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어머니가 보여주신 희생은 지금까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 안에 뭔가를 꼬깃꼬깃 싸서 식탁 위에 두고 계셨습니다. 미영아, 잠깐 이리 와보렴. 부르시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10수년간 어머니가 모은 적금 통장과 결혼을 위해 몰래 저축해온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검소하게 살며 자신을 위한 소비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어머니였기에 그 돈의 무게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저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어머니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고 건거다 결혼할 때 한 번 딸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다. 내가 넉넉하진 않아도 정성만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칼에 은빛이 더해진 걸 보며 그리고 그 손등에 패인 세월의 자국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큼 풍족하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큰 혼수나 예단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주변에서 남의 시선이나 뒷말이 있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로한 어머니께선 지인들에게 우리 딸이 못난 집에서 시집간다고 손가락질이나 듣지 않게 해주세요 라며 속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면 손수 저의 혼수 목록을 체크하고 또 체크하셨습니다. 이불, 식기, 작은 가전제품, 손수 만든 수건까지 챙기시며 내 것보다 네 짐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심지어 시댁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주저없이 내줬고 자신은 옷 한 벌 새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예단이 부족하다 할까봐 예물에 보탤 돈이 혹시 모자랄까 밤늦게까지 김밥집에서 일한 뒤 지하철 끄트머리가 아니라면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딸 시집 가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행복하다. 라는 말은 일생 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눈빛을 응시했지요. 그 순간 우리는 말로 다하지 못하는 모녀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아쉬움,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무한한 마음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붙잡고 남의 집에 시집 간다고 네가 작아지지 말아라. 당당하게 어딜 가든 너답게 살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 쪽 혼주는 비교적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고 저에겐 예쁜 머리핀을 꽂아주며 웃으려 애쓰셨습니다. 시댁 손님들 앞에서 누군가 혹시라도 저나 집안을 얕볼까 걱정이라도 하듯 활기차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사실 속으론 쓸쓸하고 아쉽고 외로우셨겠지만 꿋꿋하게 모녀 모두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희생과 걱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혹여나 네가 시댁에서 눈치 보는 덧시댁 일은 없는지, 음식이 부족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는지,
전화를 거셔서 소소한 반찬이나 밑반찬을 먼저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시집살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라.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다. 라고 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가끔 세월이 흘러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면 자신은 뒤로 한 채 오롯이 딸의 앞날만 생각하며 헌신한 여성의 슬픈 사랑과 위대한 인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 역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의 결혼이라는 출발선에서 어머니의 희생은 결코 돈이나 물질로만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워가며 남의 눈까지 신경 쓰고 딸의 당당함과 행복만을 바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답게 저를 지켜주셨던 그 존재. 평생 저의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결혼을 결정하기 전 저는 한 번도 시댁 식구들과 깊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매섭게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인사를 예행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된 준호와 함께 시댁에 들어서자 집안에서는 향긋한 나물 냄새와 함께 가족 모임의 잔잔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 순자 여사님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정갈한 한복 차림새, 또렷한 눈매의 엄격함까지 느껴져 처음부터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인사로 저는 공손하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위아래로 살피시더니 무표정으로 그래, 앉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시선에서 이미 차가운 평가의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앉았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어머니, 미영 씨는 요리를 참 잘해요. 팀에서 인기 많아요.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요리는 좋아도 집안일은 다르지 않냐? 네 친장에서 혼수 준비는 잘 되는 거니? 라고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흘려듣듯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집은 넌 바르지 전세로만 도와줄 수 있다. 내 부모님이 준비한 게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이 두 가족의 만남이자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냥 이 집에서 열심히 내 몫을 다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밑에서는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다.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처음 만난 자리부터 집안 형편, 혼수, 결혼 비용에 대한 냉정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신중한 현실 감각,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채고 신경 쓰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지만 그 순간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장벽이 생긴 듯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저의 가족사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무슨 일 하시니? 하는 질문에 저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 요즘은 여자 혼자도 씩씩해야 하니까 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선을 긋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쪽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 어머니는 고생이 많아 보이시네 라는 말에 나는 어딘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가 이어졌지만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저에게 너는 이런 나물 다룰 줄 아냐? 김치를 혼자 담가본 적 있냐? 며 집안일 테스트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로서의 요리와 집안 살림은 별개라는 그녀만의 철학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직장에서는 사소한 재료도 아껴 써야 하는데 집에서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정말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해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서는 명랑하게 잘 다녀왔니? 시댁분들은 어떠시더니? 하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어머님이 조금 엄격하신 분 같지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불안감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첫 만남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기대와 자신만의 세계 사이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론 제 친정엄마와는 너무도 다른 냉정하면서도 당당한 어른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부담감은 시간이 지나며 더 잘해야겠다, 더 당당해져야 한다는 다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 여성으로, 한 가정의 며느리로, 앞으로 어떤 자세로 가족과 인연을 이어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해준 결정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뒷뜰이에서 드러난 두 집안의 차이.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두 가족을 한자리에서 모시는 첫 공식적인 자리라 준비에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메뉴는 평소 어머니께 배운 손맛이 담긴 음식들을 중심으로 고르고 시댁 쪽 손님들 입맛도 고려해 다양한 반찬과 부침, 넉넉한 국 요리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며 늘 그러셨듯이 조용히 제 옆을 지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손님 앞에서는 항상 한 발 물러나 계셨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슬쩍 도우며 며느리 체년이 먼저라고 배려하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도착하자 곧장 지휘관처럼 행동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음식의 플레이팅, 상차림 순서, 남은 음식 처리까지 일일이 조언하거나 직접 나섰습니다. 식구들은 자유롭게 들락날락했고 마치 오래된 군집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며 목소리도 컸습니다. 차림상이 모두 갖춰지자 시댁 식구들은 서로 간식 이야기를 하며 유쾌하게 식사를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에 다소 낯선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건네는 작은 반찬에도 괜찮다고 미소만 띈 채 말수가 적었고 시댁의 친척들은 연신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나 예단, 집안 분위기를 평가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며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집 하나 장만하려면 참 힘들죠. 그래도 여기 반찬들은 맛있네요. 저희도 조금 보태드렸답니다. 라며 은근한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뉘앙스를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어머니는 여느 때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가 쪽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음식의 간장 만법이나 집안의 미래에 대해 활발히 얘기했지만 친정어머니는 새로 사온 식탁보가 잘 맞는지 아직 부족한 살림이 뭔지 살짝 손가락으로 만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댁 친척 중 한 명은 가벼운 농담처럼 우리 집은 집들이 하면 늘 북적북적한데 네 친정 쪽은 조용하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아주 얇게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집값이나 혼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면 남자 집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들 각자 버는 거로 사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힘을 보탠 거예요. 라며 또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가장 또렷이 남은 것은 두 어머니의 태도 차이입니다. 제 어머니는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마지막까지도 식구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저만 바라보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손님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친척들과 소통하고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 가족 모두 서로 다르지만 따뜻하게 챙기며 살면 좋겠다 고 말했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저에게만 들릴 듯 작은 응원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다. 네가 여기서 잘하면 된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네 행복부터 챙겨라. 그 위로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습니다. 집들이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시댁 친정 간의 눈에 띄는 차이점, 감정의 결이 오랫동안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단면과 가족의 정의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또렷이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욱 가족의 다양성과 존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빚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어색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단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었고 저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참는 편이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집들이를 전후에 미묘하게 느껴오던 차이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과 언사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충돌은 집을 둘러싼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는 여러 번 우리 아들 집장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썼는지 모른다 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비슷한 발언이 거듭될수록 저뿐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도 점차 마음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요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대출도 많고 두 집안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네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혼수와 예단, 집까지 신경 써야 당당하게 시집가는 거다. 요새는 다 내들 마음대로라지만 자식 걱정하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두 세대 또 두 가정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사로운 갈등은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직업을 은근히 비하하거나 며느리라는 자리는 집안과 시부모를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네 엄마는 김밥집에서 일한다며 요리 솜씨는 물려받았을지 몰라도 집안 살림은 태가 다르지 않냐?
우리 친척들에게 부끄럽지는 않게 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마음을 드러내셨죠. 평소 같으면 침묵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이 차올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행여나 평가하시더라도 그 정성과 희생만큼은 누구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엄마 밑에서 배운 겸손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느 집 가더라도 당당히 살 자신이 있습니다. 순간 방안이 싸늘해졌지만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너무 고집부릴 필요 없어. 며느리가 어른 말씀을 거스르면 집안이 편치 않을 수 있단다. 그래도 네 엄마처럼 열심히 살면 역시 예쁘게 봐줄 거다. 라고 마무리하셨지만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벽이 생겼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어쩐지 불편한 침묵이 자주 흘렀고 서로 눈치만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중립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가의 입장 차이를 알면서도 엄마 그리고 당신 둘 다 소중하니까 괜히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때때로 저의 외로움과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서남자 참고 넘어가려 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이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자 저는 홀로 친정 엄마를 찾아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실질적인 감정 사이의 갈등, 그리고 며느리라는 위치의 현실적인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참는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상대의 사고방식이나 세대적 관점이 바뀌지 않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해가 쌓이면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자존감과 친정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해 이후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대신 필요할 때는 조용히 내 생각을 말씀드렸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서로의 태도와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짜얀유, 짜얀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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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짜얀유류, 잠고,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잠고,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중, 짜얀유류. 주방과 일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개입. 결혼 후 신혼집에서 자립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곤란함 중 하나는 바로 주방과 집안일, 그리고 나아가 내 진로와 친정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요한 개입과 간섭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직장에서 요리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살림은 엄연히 다르다며 사사로운 부분까지 간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 부엌에 들어와 냉파를 하듯 냉장고와 찬장을 직접 열어 검열하듯 둘러보곤 했다. 야채는 왜 이리 시들게 두냐? 반찬통은 왜 뚜껑이 맞지 않냐? 국그릇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는 소소한 잔소리는 일상이었고 요리 순서를 지적하거나 조미료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한 번은 된장국을 끓이던 중 이렇게 끓이면 진한 맛이 안 난다고 하셔서
속상함을 감추기 힘들었다.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이 온 가족이 모이거나 시댁 식구가 방문했을 때는 압박감이 더 심했다. 상차림 준비 과정에서 나는 늘 시어머니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했고, 요리 하나하나에 김치는 이렇게 썰면 안 된다. 뭐냐고 곱씹어 말을 옮기는가 하면 당신 어머니한텐 김밥은 노사겠네? 나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무시가 섞인 말을 여러 번 내뱉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친정엄마가 일하는 가게에 깜짝 방문해 친정엄마가 김밥을 잘 싸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하며 기습적으로 평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손님 대하듯 정성껏 응대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민망하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또 내 요리 실력이나 직업의 자부심을 낮춰보는 듯한 언행도 반복됐다. 네가 요리나 잘하는 건 엄마 손을 닮아서 그렇지 살림머리는 따로 키워야 한다. 식당 주방의 규칙으로 집을 돌보면 영락없는 일꾼이지 며느리가 아니다. 라며 직업인으로서의 내 태도와 집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해 바라봤다. 한 번은 내가 새로운 레시피로 시댁에 음식을 내놓자 이런 요리는 외식업에서나 팔지 집밥은 아니다. 며느리는 전통의 맛을 알아야 한다. 며 내 공을 단숨에 깎아내렸다. 심지어 내가 남편과 함께 외식 계획을 세우거나 직장 프로젝트로 바빠질 때마다 여자라면 집안 먼저 챙기고 밖에서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집안 행사 날짜를 내 근무 스케줄과 겹치게 정하거나 내가 쉼없이 일하는 것을 엄마 따라 힘든 일만 배운 건 아니냐는 식의 투로 말하실 때는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런 간섭은 집안에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친정어머니를 미묘하게 낮춰보는 시도처럼 느껴져서 더 아팠다. 내가 만든 요리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김밥집 딸의 솜씨로 단정지으려 하거나 내 노력을 친정의 산업에 묶어두려 할 때마다 억울함과 슬픔이 쌓였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한 감정을 조절하며 정중하게 대응하려 했다. 저도 엄마께 많이 배웠지만 시댁 어머님만의 비법도 알고 싶어요. 라며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고 친정의 직업이나 방식에 대해 애써 당당하게 설명했다. 친정엄마 역시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조용히 자신을 낮추면서도 내 뒤에서 남이 뭐라 하든 네가 행복하면 된다. 난 응원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반복과 간섭에 나를 지키는 태도가 조금씩 자랐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힘겹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도 굳어졌다. 때론 용기를 내서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런 작은 반항이 쌓여 내 삶과 친정어머니 그리고 내 직업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되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갈등의 극한과 나의 입장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였다. 평소엔 사소한 간섭이나 비아냥거린 정도로 넘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쌓여온 감정이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 극적인 장면은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하던 어느 특별한 날에 일어났다. 그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큰 식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 나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혹여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썼다. 그러나 손님들이 모여드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와 한마디 두마디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맛이 없다. 네 엄마도 그냥 김밥만 싸서 그런가 보다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졌다. 그러다 직접 내 앞에 와서 넌 요리만 잘할 줄 알지 진짜 집안 여자 노릇은 아직 멀었어 라고 쏘아붙였다. 순간 내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일어섰다. 그 자리엔 시댁 친척뿐 아니라 남편과 몇몇 가까운 지인도 있었다.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다. 어머님, 저희 엄마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도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요리가 부족하면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의 인생과 노력은 함부로 평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잠시 후엔 약간의 분노가 엿보였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며느리가 체면도 없이 어른께 소리치는 법 있냐? 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저를 지키고 엄마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방식이 다르고 저희 엄마처럼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책임진 사람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 역시 그 순간 내 곁에 조용히 서서 어머니, 우리 둘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미영이와 장모님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중간히 중재만 하던 남편의 단호한 한마디도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식탁에 모인 이들은 모두 놀란 기색이었으나 그 후로는 더 이상 친정어머니나 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한동안 시어머니와 내 사이는 서먹하고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태도에도 내 자존감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더는 참기만 하지 않고 부당한 상처에는 분명히 내 뜻을 밝히는 용기가 자랐다. 그 일로 나는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나는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죄송했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까 늘 염려했다. 하지만 가족을 욕되게 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내 의무를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남편 역시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고 다독였다. 얼마 후 나는 친정엄마를 찾아가 그날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 품에 안겨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잘했다. 사람은 누구 앞이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이고 내 삶의 당당함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다. 이 극적인 충돌을 계기로 나는 내 가족 및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이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소신 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리고 엄마로부터 배운 자존감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전환점, 어머니의 사장님 도전. 어머니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온 건 내가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동안 어머니는 부산의 작은 김밥집에서 직원으로 묵묵히 일해오셨다. 평생 남의 일을 도맡으며 강인하게 살아왔던 어머니였지만 주인의 자리가 늘 남의 몫이었기에 매번 뒷전에서 혹은 들러리처럼 평가받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내 눈엔 그런 어머니가 가엾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게 사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장님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근면성과 책임감을 지켜보아 왔기에 이제 당신이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해 주셨다. 시장 임대료도 저렴하게 내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권리금 역시 최소로 책정해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 어머니는 당황하고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주변 지인들도 사장 자리가 내 어머니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 며 적극 권유하셨다. 그 제안을 물끄러미 받아들던 어머니는 며칠 밤을 고민 끝에 내게 말했다. 미영아, 정말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역시 처음엔 걱정이 앞섰다. 평생 직원으로만 일해온 어머니가 사장이라는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상하게 든든함과 희망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김밥을 만드셨어요? 누구보다 손맛 좋고 가게를 돌보는 책임감도 있으시잖아요. 드디어 남밑이 아닌 엄마 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 기회야. 우리 가족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게요. 내 격려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시작해야 후회가 없겠지. 네가 늘 든든한 딸이 돼줘서 고맙다.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셨고 나와 남편 그리고 몇몇 친한 이웃들까지 도와주어 가게의 내외부를 새로 단장했다. 메뉴도 어머니만의 특별 김밥, 수제 어묵, 따뜻한 국물이 곁들여진 등식으로 구성했다. 이름 역시 정인의 김밥으로 정했는데 간판이 걸리는 날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가게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다. 개업 첫날, 동네 이웃들은 어머니의 소문난 손맛과 인품을 알고 있던 터라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주방 한켠에서 김밥을 말며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으나 곧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의 시작인 것 같구나.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머니는 더 바쁘고 책임이 커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쳤다. 스스로 결정하고 작은 수익에도 환하게 웃으며 아끼던 돈으로 손님에게 때로는 음료 한 캔을 서비스로 내밀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김밥 한 줄을 슬그머니 쥐어주기도 했다. 친정의 명절상도 어느새 더 풍성해졌고 어머니의 표정에도 자신감이 묻어났다. 주변에서는 이젠 사장님이 되셨으니 당당해지셨다며 어머니를 대하는 시선도 바뀌었다. 나 역시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함께하며 어머니와 모녀 사이에 새로운 공감과 유대감이 쌓여갔다. 엄마 덕분에 나도 내 일을 더 사랑하게 됐어.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위해 더 멋진 딸, 더 멋진 엄마가 되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전환점은 단순히 어머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내 삶에도 가족 전체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가 자신감을 되찾고 빛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 또한 도전과 용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여정이 일이라는 걸 어머니께 배웠다. 이제 어머니는 김밥집 사장님으로 나는 그런 어머니의 딸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한층 더 깊은 모녀의 성장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상황 반전과 깨달음. 어머니가 김밥집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와 주변의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개업 초반엔 단순히 가난하고 고생길이 뻔한 동네 분식집 정도로 여겼던 사방 사람들과 시가 식구들조차 점점 달라지는 어머니의 카리스마와 따뜻한 인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밥집이 점차 재래시장에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지자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도 한껏 달라졌다. 초반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변화에 무관심한 척했지만 내심 어머니의 성공 소식과 평판에 관심을 쏟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건넸다. 네 엄마 가게가 손님이 아주 많다던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에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부탁과 약간은 초조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시어머니네 집 역시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침 어머니가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가게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다. 내심 어머니가 예전 그 수모와 차별을 기억하고 거절하실까 걱정했으나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네 시어머니가 일을 정말 원하신다면 손님과 똑같이 직원과 똑같이 대할 거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 일 잘하시면 그 돈이지. 결국 시어머니는 며칠 후 직접 가게를 찾아가 본인 손으로 일을 도와드릴 수 있냐 부탁했고, 그렇게 고개를 낮추는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가게의 규율과 성실한 환경에 누구든 동등하게 존중받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에게도 큰 자극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사장으로서 예전의 차별이나 감정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오직 일의 태도와 책임감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다. 나 역시 모녀 사이에서 중재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 어른이 새로운 질서와 이해를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마주 앉아 서로의 인생을 조용히 나누던 밤이었다. 어머니가 식탁을 닦으며 살다 보니 세상은 늘 바뀌고 어제 나를 무시하던 이도 언젠가 내 곁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힘들 땐 돕던 이가 지금은 내게 기대기도 하네 라고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며 그동안 미안했네. 나도 자식 키우며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네 딸을 함부로 대했던 적이 많았지. 라고 솔직히 고백하셨다. 그 순간의 적막함과 울컥하는 분위기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진한 교훈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그날 일을 이야기하다가 나는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에서 권력, 돈, 지위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성의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포기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진실이었다. 또한 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부부와 두 집안 모두에게 진정한 화해와 상생,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감정 역시 측은함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연민과 성찰, 또 삶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와 반전의 중심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엄마의 인내와 자존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낮춰지더라도 끝내 자신만의 길과 영광을 찾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 배운 딸의 성장, 이것이 내게 남겨진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픈 단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결국 인생은 바뀔 수도 뒤집힐 수도 있다. 오직 본인의 태도와 성실함, 그리고 진실한 사랑만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는 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소박한 김밥집의 그 언저리에서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다.